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이의준 원장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세인데요. 평생 한 8만 끼의 식사를 하고 3만 5천 킬로 무게의 음식을 먹는데요.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잘 배설하는 겁니다. 먹은 음식은 대변, 소변, 땀으로 이렇게 배출되는데요. 배출되는 그 형태와 상태를 보면 건강한지 병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변은 건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인데요. 변비와 설사는 몸에 이상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입으로 들어간 맛있는 음식이 식도, 위장, 소장, 대장을 거쳐 항문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4시간인데요. 음식은 이 24시간 동안 몸을 통과하면서 냄새가 나는 변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은 변비, 설사, 과민성 장증후군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변비, 설사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 식도, 위장, 소장, 대장, 항문을 소화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입에서 이제 항문까지의 이 소화관은 하나의 이렇게 파이프처럼 연결이 돼 있어서 몸속에 있는 외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 속에 있지만 실제로 이 소화관의 내부는 몸 속이 아니라 몸의 바깥인데요. 이 소화관을 음식이 통과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의 입에서 그 항문까지는 그 길이가 총 7m인데요. 자기 키의 한 3배 정도가 소화관의 길이가 됩니다. 이 식도에서 이제 위장까지의 상부 이 부위를 상부 소화관이라고 하고, 이 소장에서 대장까지를 하부 소화관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상부 소화관은 음식을 잘게 부수고 소화된 음식을 하부 소화관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소장과 대장은 하부 소화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장은 대장에 비해서 가늘고, 대장은 소장에 비해서 굵고 짧은 특징이 있습니다. 소장은 이제 직경이 한 2 내지 한 4cm 정도로 길이가 한 6에서 7m 정도 되고요. 대장은 직경이 한 5, 6cm 정도 좀 더 굵고 길이가 1 내지 한 1.5m 정도 됩니다. 굵다고 대장, 가늘다고 소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짧고 굵게 인생을 살겠다는 분은 대장 같은 삶을 사는 거고요. 가늘고 길게 살겠다는 분은 소장 같은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저는 소장 같은 삶을 살고 싶은데요. 소장은 소화된 음식물에서 그 필요한 물질을 체내로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장에는 어떤 물질이 있는지 식별하는 세포가 있는데요. 소장세포는 독자적인 뇌가 있는 것처럼 몸에 필요한 물질과 필요 없는 물질을 가려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소장의 놀라운 기능을 보고 제2의 뇌라는 명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소장 내면에는 2,500억 개의
상피세포가 존재하는데요. 이 장 상피세포 곳곳에는 센서 역할을 하는 센서 세포가 존재합니다. 이 센서 세포는 소장 속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 식별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소장의 상피세포는 여러 유형이 있어서 각기 다른 자극을 느끼고 그 자극에 각각 대처하는 호르몬을 체내 곳곳에 보내줍니다. 이 소장의 센서 세포의 그 호르몬에 의해서 소장의 운동, 담낭의 수축,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 등이 조절됩니다. 소장은 자체 내에서 효소를 분비하기도 하고 담즙이나 췌장액을 받아 음식을 소화하는데요. 당분은 아밀라제, 락타아제, 인보타아제, 말타아제 등에 의해 분해되고 단백질은 트립신, 카이모트립신, 에라스타아제 등에 의해 분해되고 지방은 라파아제나 담즙에 의해서 분해됩니다. 소장의 길이는 6, 7m로 자기 키의 한 5배쯤 되는데요. 음식을 장시간 보관하면서 충분히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깁니다. 소장의 그 주름 잡힌 표면을 쭉 펼쳐 놓으면 한 60평 정도의 넓이가 되는데요. 소장이 한 끼 식사를 처리하는데 3시간에서 8시간이나 걸립니다. 소장은 12지장, 공장, 회장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2지장은 이 손가락 12개를 나란히 놓은 그런 폭의 길이와 같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12지장 폭의 길이는 한 25cm인데요. 공장은 길이 2m에 직경이 한 3 내지 4cm 정도 되고 안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공장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회장은 길이 4m에 직경이 2, 3cm인데요. 꾸불꾸불한 정도가 심해서 회장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12지장과 공장에서 이 소화된 음식들은 이 회장에서 주로 이제 흡수되는데요. 길이가 1mm 정도 되는 그 육모에서 단백질, 당질, 지방질을 흡수합니다. 당질과 단백질은 혈관을 통해서, 지방질은 림프관을 통해서 체내로 운반이 됩니다. 소장을 거친 음식들은 묽은 죽처럼 돼서 대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소장과 대장 사이에는 이렇게 밸브가 있어가지고 대장으로 넘어간 음식이 소장으로 되돌아올 수 없고 또 대장의 세균도 소장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대장은 한 1.5m의 길이로 맹장, 결장, 직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소장에서 미처 흡수하지 못한 나머지 물을 주로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소장에서 대장으로 보내주는 음식물 속에 물의 양은 한 2.5리터 정도 되는데요. 대장은 이 중에서 2.4리터의 물을 흡수합니다. 나머지 0.1리터는 이 대변에 섞여서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요.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장의 그 결장은 상행결장, 그 다음에 횡행결장, 그 다음에 하행결장, 그 다음에 S자 결장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소장의 회장에서 그 대장의 상행결장으로 음식물이 넘어갈 때는 액체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상행결장에서 이 횡행결장으로 이제 넘어갈 때 음식물은 반유동 상태로 이제 바뀌고요. 여기 횡행결장에서 하행결장으로 내려갈 때는 죽과 같은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다 S자 결장에서
이 직장으로 이동할 때쯤 되면 고용물 형태로 바뀌는데요. 대장에서는 한 10시간 동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분을 흡수해서 액체 상태의 음식물에서 변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사람은 하루에 1 내지 2리터의 물을 마시는데요. 소와 간에서 분비하는 분비액은 7리터나 됩니다. 소장과 대장에서 이들 수분을 흡수하고 남은 수분이 이제 변에 섞여서 배출되는데요. 하루에 배출되는 변의 무게는 한국인 기준으로 한 150에서 200g 정도 됩니다. 변의 이미지는 음식물 찌꺼기인데요. 실제 변은 음식물 찌꺼기만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장 안에서 번식하고 있는 세균들, 위장에서 분비된 분비물들, 면역세포인 백혈구, 장 내벽에서 떨어져 나온 세포 등등과 음식물 찌꺼기, 수분을 포함해서 변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변의 고용 성분 중에 9%는 세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사는 이 소장에서 대장으로 유입된 그 수분의 양이 너무 많거나 또는 이 대장에서 수분의 흡수 기능이 떨어졌을 때 발생합니다. 설사의 원인은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후천성 면역 결핍, 대장암, 스트레스, 상한 음식, 음식 알러지, 콩, 커피, 우유, 항생제, 제산제, 혈압약, 심장약 등이 있습니다. 변비는 그 대장의 운동 기능 이상으로 발생하는데요. 이 장내의 음식물이 너무 오랫동안 정체되면 대장에서 많은 양의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변비가 발생합니다. 변비의 원인은 당뇨병, 갑상선 기능 저하, 고칼슘 혈증,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 척추 질환, 우울증, 정신분열증, 마약성 진통제, 항콜린제, 제산제, 철분제 등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소장, 대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자율신경을 통해서 우리 몸은 정신 상태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과도하게 긴장하고 성격이 너무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받으면 자율신경의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소장, 대장의 운동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검사상 구조적인 이상이 없는데 복통, 설사, 미식거림, 장내 가스, 복부의 팽만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율신경 실조 현상으로 장이 과도하게 움직이거나 반대로 장의 운동력이 떨어지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주로 신경성 장 기능 이상으로 발생합니다. 설사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매실인데요. 매실은 한의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약재로 오메라고도 부릅니다. 매실은 매화나무의 열매를 말하는데요. 3000년 전부터 한의학에서 약재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동의보감에서 이 매실은 설사, 이질, 구토, 갈증, 담을 삭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매실은 산도가 높아서 강력한 향균 효과가 있어서 장내 세균으로 인한 설사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의학의 매실 효능은 구리활장, 구사부지, 회골, 구토, 복통에 효능이 있습니다. 구리활장은 이질설사가 오랫동안 낫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는 것이고요. 구사부지는 오래된 설사가 멈추지 않는 것을 개선하고
회골 구토, 복통은 기생충으로 인한 구토, 복통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름식을 많이 먹는 일본은 매실이 항상 식탁에 오르는데요. 회, 생선 같은 날 음식을 먹으면서 세균, 바이러스로 인한 설사 또는 오래된 설사가 많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매실이 식탁 위에 항상 올라와 있습니다. 매실 속의 탄닌 성분은 수분을 이렇게 흡수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설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 밖에 시트르산, 사과산, 호박산, 주석산과 같은 유기산, 무기질 비타민 등이 있어서 위장 기능을 활성화해주고 식욕을 돋게 해주고 만성 피로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매실은 그 매실액을 만들어서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설사를 하거나 피곤할 때 한 잔씩 드시면 좋은데요. 준비물은 매실 1kg, 황설탕 1kg, 유리병 하나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그 매실 1kg를 이렇게 물에 이제 씻은 후에 물기를 잘 닦고 이제 매실 꼭지를 떼어냅니다. 유리병 안에 밑에 황설탕을 깔고 그 위에다가 이제 매실을 쭉 깔고 다시 황설탕을 깔고 그 위에 매실 깔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넣은 후에 이제 맨 위에는 황설탕을 깔아줍니다. 유리병을 이제 밀봉을 한 후에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2, 3개월 지나면 그 매실의 과육이 쪼글쪼글쪼글해지는 게 보이는데요. 이때 이제 매실 과육만을 건져내고 이제 나머지 매실액을 이제 밀봉을 해서 그늘진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면 이제 발효가 되면서 매실 농축액이 됩니다. 드시는 방법은 이 매실 농축액이 1이면 한 4, 5배의 물을 넣어서 매실 음료로 이렇게 드시면 설사 자주 하시는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7살 아이를 키우는데 변이 녹색으로 나올 때도 있고 설사할 때도 있습니다. 변의 상태로 건강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네,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제 변의 상태를 보고 아이가 건강한지 아니면 몸에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추측하는데 이 변의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본인의 변 상태를 보고도 자신의 건강이 어떤지, 몸 상태가 어떤지 파악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변을 볼 때 녹색의 변을 보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녹색 채소를 과도하게 섭취한 경우나 철분제를 복용한 경우에 녹색변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는 모유를 이렇게 먹는 과정에서 변이 녹색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일반인의 경우는 설사를 심하게 하는 경우에도 녹색변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사를 이제 심하게 하면 변이 장을 통과하는 시간이 이제 짧아지게 되는데요. 녹색의 담즙이 분해되지 못하면서 대변에 섞여서 배출되면 녹색변이 나오게 됩니다. 녹색 채소를 과도하게 복용하면 그 녹색 색소의 영향으로 녹색변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철분제 복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변의 색깔이 어둡고 검은 녹색변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상태를 표현하는 변은 일단 150에서 200g 정도의 무게이고요. 그 바나나 모양의 굵은 황금색으로
물 위에 살짝 뜨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경우 몸의 상태가 좋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변의 상황입니다. 건강한 변이 물에 뜨는 이유는 식이섬유 때문인데요.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장내에 유익균이 많아지고 장내 면역세포의 기능이 안정되고 장내 독소를 흡착을 해서 배출하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변의 구성 성분을 보면 수분이 75%, 식이섬유가 8%, 박테리아가 8%, 지방이 4%, 염분이 4%, 단백질이 1%로 되어 있는데요. 변의 구성 성분은 수분, 식이섬유, 박테리아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변의 상태를 보고 건강한 음식의 패턴을 역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요. 물 많이 마시고 식이섬유가 많은 녹색 야채 많이 먹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과도하게 먹지 말고 적당하게 먹는 것이 좋다는 것을 변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검은색 변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검은색 변은 여기 식도, 위, 십이지장의 출혈 또는 검은색 색소의 음식을 섭취한 경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식도, 위, 십이지장의 출혈로 검은색 변이 나오는 경우는 변이 점액성을 띠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꼭 검사 받으셔서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암 등의 유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은색 색소가 든 음식을 먹어서 변이 검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초콜릿이 섞인 과자, 검은색을 띤 채소, 동물의 피가 들어간 선지국 등을 섭취한 후에 변이 검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건강에 큰 문제는 없는데요. 빈혈약, 즉 철분제, 소화성 궤양 치료제, 비스무스 제제를 복용하는 경우도 변색이 검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방귀를 뀌는데요. 방귀는 장내 세균이 장 속에 음식물을 분해할 때 나오는 여러 종류의 가스와 음식을 먹을 때 같이 삼킨 공기가 이 장까지 전달되면서 이 장 내에는 가스와 공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중 일부는 장에서 흡수를 하는데요. 가스 공기가 너무 많으면 다 흡수하지 못하고 방귀로 나오게 됩니다. 방귀 냄새나 변의 냄새가 심한 것은 장 내에 부패균이 많다는 신호인데요. 육식을 과도하게 먹거나 음주를 많이 하면 장내 단백질이 완전 분해가 되지 않아서 변에 악취가 심하고 방귀 냄새가 독하게 나오게 됩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 한식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 장내 유익균이 많아지면서 변의 냄새와 방귀 냄새가 독하지 않은 부드러운 냄새가 나는데요. 이것이 건강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반응입니다. 변의 색이 빨간 경우는 소장, 대장, 항문 출혈 또는 식도, 위, 십이지장에서의 대량 출혈이 원인일 수 있고요. 변의 색깔이 노란색인 경우에는 간염, 간의 그 밖에 이상, 장내 박테리아의 문제, 불규칙한 영양 흡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변색이 회색인 경우에는 췌장염, 담도폐쇄, 담낭염을 의심할 수 있고요. 흰색인 경우에는 가장 위험한 경우로 간경변, 간염, 췌장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감 이제는 마칠 시간입니다. 먹는 것으로 면역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데요. 장내에는 면역세포의 70%가 존재합니다. 장내 유익균과 부패균의 비율이 맞아야 면역이 건강하고 혈액이 맑고 에너지 생성이 잘 되는데요. 변비와 설사가 있다는 것은 식습관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0세 건강을 유지하고 아프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건강한 변을 보아야 하는데요. 먹는 음식 관리는 건강한 변을 보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야채를 드시고 적절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드시면서 물도 많이 드시고 스트레스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한 변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